20해가 넘는 세월. 저는 강민석이라는 남자의 아내, 그리고 우리 딸 지수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 서윤이라는 이름은 결혼과 동시에 빛바랜 앨범 속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졌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제가 느낀 건 숨막히는 공허함과 지독한 외로움뿐이었어요. 그날은 저희의 23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과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젯밤 백화점에 들러 그의 낡은 넥타이를 대신할 새 넥타이도 사서 곱게 포장해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무슨 날인데? 아, 월급 날인가? 아니에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당신 좋아하는 걸로 저녁 준비했는데. 그리고 이거 선물. 이런 거 살 돈이 있으면 지수 용돈이나 더 줘.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찬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23살 전 세상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던 그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딸 지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너 아빠 때문에 속상했지? 내가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빠가 피곤해서 그러시겠지. 얼른 와서 밥 먹자. 그렇게 세 식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제가 차린 음식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은 식어갔고 제 마음도 그렇게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평소와 달리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놔. 중요한 부부 동반 모임 있어. 무슨 모임인데요? 우리 회사 대표님 내외랑 임원 부부들 다 모이는 자리야. 내 승진이 걸린 자리니까 가서 처신 잘하라고. 옷도 좀 괜찮은 걸로 사고 초라하게 보이지 말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리석게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관계가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그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임 당일, 저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남편이 사준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 어색한 미소와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남편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임원과 나누는 대화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고, 김상무님 사모님은 여전히 미인이십니다. 패션 감각도 뛰어나시고. 상대방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목소리가. 우리 집사람이여. 뭘 알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 키우는 게 전부인 사람인데.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저렇게 데리고 나와서 사람 구실시키려면 제가 다 챙겨야 해서 피곤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자리에 구색 맞추기 용으로는 쓸만하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색 맞추기용? 지난 23년의 세월이, 제 모든 헌신과 사랑이 한마디로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그림자 인생을.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였지만 제 안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들끓고 있었죠. 저는 남편이 출근하고 딸이 학교에 간 뒤 먼지 쌓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결혼 전 디자이너를 꿈꾸던 시절에 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스케치북, 색이 바랜 원단 조각들, 그리고 제 손때 묻은 재봉틀까지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제 꿈을, 제 인생을 다시 닦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대한민국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 공고를 찾아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모전이었죠. 마감은 2달 뒤, 남편의 임원 승진 최종 심사가 있는 바로 그 주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주부로, 밤에는 제 이름 서윤희를 되찾기 위한 디자이너로 살았습니다. 수면 시간을 쪼개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디자인에 몰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억눌려왔던 창작에 대한 열망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제 머릿속 아이디어들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제 손은 밤새도록 스케치북과 원단 위를 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죠. 제가 밤을 새우든 말든 그에게 저는 그저 아침밥을 차려놓는 투명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가끔 딸 지수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잠도 못 자고.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우리 딸. 그냥 엄마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다시 시작해본 거야. 걱정 마. 공모전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진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와인을 따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나도 이제 강상무야. 당신도 이제 상무 사모님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품위 유지에 더 신경 쓰라고. 어딜 가서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칼날이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둬.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밥하는 여자가 네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최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신이 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아끼는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지난 2달간 제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작품 포트폴리오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려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민국 디자인계를 움직이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유독 기품 있고 온화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CEO 사모님이자 이번 공모전의 특별 심사위원인 오수진 여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사실을 미리 알아보고 제 발표의 모든 초점을 그녀에게 맞추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전통 문화와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기로 유명했으니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잊혀진 것들의 소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서윤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때 디자이너를 꿈꿨지만 결혼과 함께 제 꿈은 낡은 창고 안에서 먼지와 함께 쌓여가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사는 동안 제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원단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여성들의 잊혀진 꿈과 열정에 대한 헌사입니다. 저는 우리 전통 조각보에서 영감을 얻은 제 디자인을 설명하며 조각 하나하나에 담긴 희생과 인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찬란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삶 그 자체를 녹여낸 이야기였으니까요. 발표를 마쳤을 때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CEO 사모님 오수진 여사는 저를 보며 눈물을 살짝 훔치고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복수의 서막이 성공적으로 올랐다는 것을. 그날 오후 공모전 시상식에서 제 이름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오수진 여사가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우리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 아트 디렉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그것도 남편의 회사로부터 오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그 시각 남편은 최종 면접을 마치고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으로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그중에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제 공모전 대상 수상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 링크들이었죠. 기사에는 제 사진과 함께 20년 경력 단절 주부,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로 서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제 이야기, 즉 남편의 성공을 위해 꿈을 접었던 아내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함께 실려 있었죠.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CEO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은 제 공모전 대상 수상 소식을 언급하며 강민석이 대당한 재능을 가진 아내를 평범한 주부로만 소개한 것은 리더로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증거라며 승진권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비웃음과 동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그는 극심한 모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제 손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망쳐? 당장 가서 다 물으라고 해. 넌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던 대로 하란 말이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밥하는 여자? 그래, 맞아. 난 23년 동안 당신을 위해 밥을 했지.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당신만을 위한 밥은 없어. 그리고 당신 앞길을 막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야. 사람의 가치를 몰라보고 짓밟은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추락시킨 거라고. 저는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여기 서명해. 더 이상 당신 장식품으로 살 생각 없어. 위자료는 당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 그리고 내 이름, 서윤희의 가치를 더해서 청구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남편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지수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빠,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전 엄마랑 같이 나갈 거예요. 아빠는 평생 혼자서 아빠가 쌓아 올린 그 대단한 성동이랑 사세요. 딸의 차가운 말에 남편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용서? 기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지수와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저는 상당한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지다 결국 한직으로 밀려나 초라한 신세가 되었죠. 저는 CEO 사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편 회사의 창립기념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그 일을 계기로 업계에 제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을 건 디자인 스튜디오 유니를 오픈했습니다. 제 디자인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고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남편 대신 저를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딸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이름 서윤희로 당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라고. 세상의 모든 서윤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입니다.